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식품 박사 건강줍줍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몸에 참 이로운 식품, 바로 호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호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뇌 모양을 닮아서 뇌에 좋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최고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호두는 정말 우리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견과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두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호두 섭취법과 함께 절대로 네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호두와 상극인 음식 3가지를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라디오 듣는 것처럼 편안하고 재미있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밀, 호두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까요? 혹시 아직 아침 식사 전이시라면 호두 한두 알 드시면서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함을 달래줄 간식으로 호두를 드시려는 분들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호두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호두는 천연뇌 영양제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이나 직장인들의 업무 효율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능 뇌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최고인데요. 호두 속 불포화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해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현대인의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호두가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호두는 비타민 E,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장 건강 개선,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은 물론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죠. 이렇게 좋은 호두 정말 제대로 알고 먹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호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선 우리의 건강 수명을 연장해줄 슈퍼푸드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정보일 텐데요. 호두와 상극인 음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아니, 박사님, 호두랑 우유는 찰떡궁합 아니었나요? 견과류와 우유는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많이들 함께 드시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호두를 우유에 타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합은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두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이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체내에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옥살산 칼슘이 문제예요.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신장에 축적되면 작고 단단한 결정체가 되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섭취할 경우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 또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호두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호두와 우유를 아예 못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하시거나 호두는 물과 함께 드시거나 우유 대신 다른 견과류, 밀크나 두유 등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 아침에 호두를 드셨다면 우유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식으로 섭취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칼슘의 왕 아니겠어요? 뼈 건강을 위해 멸치볶음, 멸치 육수 등 정말 다양하게 섭취하는 아주 귀한 식재료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노년층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멸치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멸치의 소중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지만 호두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 피틴산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 멸치에서 칼슘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도 전에 피틴산이 칼슘을 꽉 붙잡아 버려서 흡수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 멸치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더라도 기대했던 만큼의 칼슘 흡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피틴산은 견과류와 곡물에 흔히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와 호두를 함께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거나 다른 끼니에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호두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멸치, 반찬을 드시는 식으로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멸치볶음에 호두를 넣어 조리하는 경우가 있다면 호두를 넣는 양을 줄이거나 멸치와 호두를 함께 섭취한 후에는 다른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따로 섭취하여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처럼 식품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망의 세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홍차입니다. 어라? 홍차랑 호두는 또 무슨 관계지?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조합 같기도 한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호두에는 탄닌 성분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우리 몸의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인데요. 홍차에도 탄닌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를 홍차와 함께 마시게 되면 호두 속 소량의 탄닌과 홍차 속 다량의 탄닌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우리 몸의 철분 흡수율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기 쉽고 피로감, 무기력증,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 임산부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철분 흡수 방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차와 호두를 함께 드시는 대신 홍차는 식후 12시간 후에 마시고 호두는 간식으로 따로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에 홍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허브차나 깨끗한 물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 역시 탄닌 성분이 많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원한다면 커피보다는 탄닌 함량이 적은 다른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의외의 조합들이 상극이라고 하니 놀라셨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음식과의 조합만 피해 주셔도 호두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을 위한 작은 관심과 지식이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극인 음식을 알았으니 호두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그럼 박사님,
호두는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호두는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궁합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박사님, 아까 상극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사과와 함께 섭취 시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웹 검색 결과에서 봤는데, 네, 맞습니다. 일부 정보에서는 사과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호두의 지방 성분 때문인데요. 소화 기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과와 호두는 아주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특히 펙틴 성분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에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든든하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어 추천해 드립니다. 사과를 잘게 썰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호두와 함께 넣어 드셔도 좋고, 간단하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호두를 오독오독 씹어 먹는 것도 훌륭한 아침 식사 또는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상큼함과 호두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맛도 일품이죠.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사과를 갈아 호두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거나 사과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다른 궁합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와 팥, 그리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는 슈퍼푸드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은데요. 특히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호두를 곁들여 먹거나 토마토 주스에 호두 한 줌을 넣어 갈아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팥입니다. 팥은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즐겨 먹던 곡물인데요. 이뇨작용을 돕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와 사포닌이 풍부하여 혈액순환 개선과 붓기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두와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팥죽에 호두를 고명으로 올리거나 팥밥에 호두를 섞어 먹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과일입니다. 호두의 혈관 건강 효능과 바나나의 칼륨이 만나면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 증진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 전후 간식으로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호두를 갈아 스무디로 만들거나 바나나 슬라이스 위에 호두를 뿌려 먹는 것도 맛있고 건강한 조합입니다. 이처럼 호두는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쇄되기도 하니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호두 섭취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지막으로 호두 섭취 시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호두라도 과유불급,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두의 하루 권장량은 일반적으로 한 줌, 약 2530지 정도입니다. 대략 57개 정도 되는 양인데요. 호두는 열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 100지당 약 650kcal에 달할 정도로 고칼로리 식품이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설사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특히 평소 장이 민감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며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체질이나 소화 기능에 따라 호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소량씩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호두를 먹고 복통이나 설사, 피부 발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호두는 껍질을 벗겨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하지만 볶아서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두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면 산패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호두는 맛이 변하고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의 호두는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호두와 상극인 음식 3가지 우유, 멸치, 홍차, 그리고 궁합 좋은 음식들 사과, 토마토, 팥, 바나나,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이제 호두 정말 제대로 알고 드실 수 있겠죠?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신장을 살리는 호두의 놀라운 효능을 온전히 누리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호두를 먹는 것을 넘어 어떤 식품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현명한 식단 선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호두 섭취 습관을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식품 박사 건강줍줍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